안녕하십니까. 뇌를 자극하는 TCP/IP를 위한 동영상 강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영상 강좌는 뇌를 자극하는 TCP/IP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책이 없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몇몇 내용들이 책의 내용을 숙지했다는 가정하에 진행되므로 원활한 학습을 위해서는 책을 구입할 것을 권합니다. 프로그램은 운영체제 위에서 작동합니다. 이들 운영체제는 각자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위한 기반 운영체제를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아마도 대부분 윈도우를 기본 운영체제로 사용하고 있겠지만 이 책은 유닉스의 철학을 계승하는 리눅스를 기본 운영체제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유닉스를 기반으로 개발 및 발전되어 왔으며 윈도우 같은 운영체제도 유닉스의 그 기술들을 상당 부분 그대로 채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리눅스를 선택한 이유는 리눅스가 유닉스의 철학과 기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다음으로 매우 성공적인 운영체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윈도우 개발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윈도우라고 하더라도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기술은 유닉스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각 운영체제별 프로그래밍 환경을 만드는 법, 그리고 2개 이상의 운영체제를 동시에 운영하는 가상화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계획입니다. 먼저 운영체제를 범주별로 크게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체제 범주별로 사용하는 기술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운영체제는 크게 범유닉스 운영체제와 윈도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범유닉스 운영체제는 유닉스의 철학과 시스템을 그대로 계승하는 운영체제들로 매우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윈도우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유닉스 운영체제들은 기술을 거의 그대로 서로 공유합니다. 때문에 한쪽에서 만든 프로그램은 거의 수정 없이 다른 운영체제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환경이 주는 느낌, 명령어들, 개발 도구들이 거의 동일합니다. 때문에 한 운영체제에서 다른 운영체제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는 유닉스와 호환되지 않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유닉스와 전혀 다른 개발 툴, 사용자 느낌, 명령어 체계도 매우 다릅니다. 때문에 유닉스의 운영체제로 이동이 쉽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유닉스 운영체제에서 윈도우의 이동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소켓은 운영체제 간의 차이가 없이 BSD 소켓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영체제에 관계없이 기술을 서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주로 기업에서 사용되던 때 유닉스는 산업표준으로서의 지위를 누렸습니다. 사실상 유닉스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유닉스가 컴퓨터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현대 컴퓨팅 기술의 대부분이 유닉스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기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지금도 표준적인 기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렴한 PC가 보급되고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상업용 유닉스는 시장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닉스는 큰 규모로 느리게 움직이는 중대형 기업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작고 빠르게 움직이는 기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인터넷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작고 빠르고 유연한 운영체제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를 선택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유닉스는 시장에서 점점 사라지게 되고 유닉스의 기술은 인터넷 시대에 맞는 가볍고 빠른 유닉스 운영체제인 리눅스를 통해서 인터넷 시대에 계승됩니다. 유닉스의 기술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건 순전히 리눅스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리눅스는 1992년 리누즈 토발즈에 의해서 버전 0.1이 인터넷에 공개된 이래 다수의 개발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아마도 리눅스의 성공을 예상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은 산업시대 모델을 그대로 따라서 풀타임 프로 개발자들에 의해서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리눅스는 전혀 반대 모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확실히 산업시대의 리눅스는 성공하기 힘들었겠지만 인터넷의 철학과 잘 맞아떨어진 덕에 리눅스는 성공의 길을 걷게 됩니다. 리눅스는 유닉스의 기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지만
유닉스와는 달리 소형 컴퓨터를 목표로 개발되었습니다. 소형 컴퓨터를 목표로 한 만큼 가볍고 유연하며 빠른데 이는 인터넷 기업들의 요구에 잘 들어맞았습니다. 앞으로도 리눅스는 기업 시장에서 계속 영향력을 키워나갈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윈도우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운영체제로 유닉스와 다른 계보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유닉스와 다른 철학의 시스템 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기술을 호환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기술은 유닉스의 BSD 소켓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프로그래밍 기술의 차이로 실제 고수준의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두 운영체제가 호환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소켓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함수 수준에서만 호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 네트워크가 상업적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보이자 AT&T와 같은 몇몇 대기업들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도구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들 기업은 코드를 독점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선점하기를 원했죠. BSD 유닉스를 개발하기도 한 UC 버클리 대학은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했는데 1989년 자체적으로 소켓을 개발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해버립니다. 이를 BSD 소켓이라고 합니다. UC 버클리 대학은 BSD 유닉스를 만들어낼 만큼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BSD 소켓 역시 매우 훌륭한 수준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얼마 안 가서 실질적인 산업 표준이 되었습니다. 현재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소켓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의미할 만큼 독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강좌에서의 네트워크 프로그래밍도 소켓을 이용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입니다. BSD 소켓은 시로된 API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함수의 모음을 제공합니다. 기업 시장은 윈도우와 리눅스가 양분할 것입니다. 아마도 절대적인 양에서는 리눅스가 윈도우를 앞설 것으로 보입니다. 리눅스는 특히 플랫폼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인터넷이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윈도우는 리눅스와 함께 성장할 여력이 충분하지만 플랫폼 시장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다른 유닉스들은 미래를 낙관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인터넷 시대의 중대형 컴퓨터 시장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해야 한다면 현재로서는 윈도우와 리눅스가 필수 사항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먼저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다른 운영체제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단 공부를 목적으로 해서 시작한다면 리눅스에서 시작하는 걸 권장합니다. 리눅스의 성공이 당분간 이어질 것은 매우 분명해 보이며 또한 유닉스의 계보를 따르는 관계로 표준 기술을 공부하기에 매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리눅스는 아마도 100가지가 넘는 배포판이 존재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분투 10.10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패키지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만 있다면 페도라 혹은 CentOS 등 다른 종류의 배포판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컴파일러는 GCC 버전 4.0 이상을 사용하면 됩니다. 최신의 리눅스 운영체제들은 4.4 이상의 GCC를 탑재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에디터는 VI를 추천합니다. VI는 제대로 사용하려면 학습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일단 리눅스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기로 했다면 결국에는 VI를 사용해야 될 때가 오므로 미리 배워두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쓸만한 개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클립스를 이용하면 통합 개발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클립스는 클래스 플랫폼 환경을 지원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K디벨로퍼라는 매우 훌륭한 통합 개발 환경도 있습니다. 리눅스 환경에서 통합 개발 환경을 구축하고 싶다면 K디벨로퍼가 최상의 선택이 될 겁니다. 윈도우는 XP 이상은 되지만 가능한 비스타 이상급을 권장합니다. 윈도우의 장점이라면 통합된 개발 환경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개발 환경의 구축을 위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한 리눅스와 달리 윈도우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통합 개발 환경으로서 비주얼 C++를 선택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상용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자 사이트에서 학습용 무료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IT 업계의 화두는 모바일과 가상화였습니다. 가상화는 하나의 시스템에 여러 운영체제를 운영하는 기술 전반적인 기술을 일컫습니다. 시스템 가상화를 이용하면 단순히 운영체제를 여러 개 운용할 수 있다는 것 이외에 간단한 소프트웨어 인스톨, 테스트 환경 구축과 스냅샷을 이용한 재빠른 재복구 시스템 구축,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를 간단하게 통합하는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보가 인터넷으로 묶이면서 개발자는 운영체제를 건너다니면서 개발과 테스트를 해야 하는 상황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리눅스에서 서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윈도우에서는 클라이언트로 테스트하는 것은 일반 산업 현장에서 일상적인 광경입니다. 버추얼박스와 같은 데스크탑 가상화 도구를 이용하면 PC와 노트북에 간단히 가상화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해서 가상화 환경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윈도우와 리눅스로 오가고 있으니 이 기회에 가상화 환경을 구축해 보기 바랍니다. 이 책은 버추얼박스로 가상화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프로그래밍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프로그래밍 환경 구축에는 특히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운영체제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중요하며 이는 강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체화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운영체제라서 힘들 수도 있겠지만 시간을 내서 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재미를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